즉 용이 얼마나 있느냐, 체가 얼마나 있느냐, 순체만 있다면 전부 묶고 노는 놈이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용이 많다 그러면은 먹여 살릴 놈들이 많다, 꿀벌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살아가면서 체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음, 용이 나쁜 것만은 아니고 용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음, 살아가면서 만나는 것, 그것은 희신과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만약에 내가 써먹을 수 있는 희신이 나타났다.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올해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 희신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일이 풀려. 또 귀신을 만났다 그러면은 일이 싱하게도 안 풀리고 무슨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게 희귀신이고 체와 용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 말만 제대로 읽어봐도 희귀신과 체와 용은 그냥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체질은 불변이며 오직 강하고 약함만이 있다. 체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중이 떠중이들이 체질을 뭐 바꾼다고 하고 그러는데 체질이라는 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다만 그 체질을 조금 건강하게 보호해 주느냐, 안 그러면 그 체질을 깎아먹느냐, 그런 것만 있지 체질을 바꾼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흔히 하는 말로 체질을 바꾼다고 하는데 도대체 체질이 무언 줄이나 알고 그러는지 아리송할 뿐이다. 타고난 근본 바탕을 바꾼다니 이 무슨 얼토당토 하는 말인가? 체질이라는 것은 근본이에요, 근본. 근본은 바꿀 수가 없죠. 네. 다음에 만병은 혈기 부족에서 발생한다. 이제 의학적으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습니다. 간장혈하고 폐주기하니, 자, 간은 여분의 혈액을 저장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간장혈이고, 폐주기, 이 폐는 생기하고 탁기를 교환해서 몸속에다 집어넣어주고 또 몸속에서 발생되는 탁기를 밖으로 내뿜고 하는 기를 주관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 자, 그래서 간장혈하고 폐주기가 기혈의 근본이에요. 기혈. 그래서 기혈을 저 사람을 봤을 때 기가 부족하냐, 혈이 부족하냐. 뭘 보면 알아요? 뭘 보면 알아요? 사주에 목하고 금을 보면 알겠죠? 네. 신수요 명문화이니 수화의 고장을 말합니다. 즉, 수하고 화하고 이렇게 빙글빙글 보듬고 돌면은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수는 수대로 밑으로 쳐지고 화는 화대로 위로 치고 올라가면은 그거는 죽어가는 사람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결국 근본 바탕은 신수하고 명문화입니다. 신수하고 명문화. 그래서 신수는 신수는 신장애가 뭐가 지금 저장돼 있습니까? 신장애가 콩팥에가 신장정이 저장돼 있죠. 이 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 물질을 말해요. 기본 물질. 그래서 이 기본 물질이 다음 생명을 만드는 정액 이쪽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활동의 정으로 바뀌느냐, 요 차이일 뿐이지, 정은 똑같습니다. 정은 정일 뿐이에요. 자, 이 정이 이제 명문화로 들어가서 명문화에 불을 일으키는, 온도를, 체온을 일으키는 것으로 써먹으면은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명문화가 즉 생명이다. 명문화가 약하면은 생명이 짧습니다. 명문화가 튼튼하면요, 나이 80, 90, 100 이렇게 막 살아도 튼튼해요. 그거는 명문화만 제대로 다스리면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명문화를 다스리기에는 우리 실력들이 좀 부족하죠. 실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이렇게 안 가르쳐 주는 이유는 잘못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침을 집어 넣어버리면은 침이 빠질 때 피가 그냥 솟구쳐요. 피가 분수처럼 솟구칩니다. 예전에는 다 죽었어요. 못 고치고 죽었어요. 침을 빼는 순간에 이미 동막염 걸려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알기만 하면은, 알기만 하면은 병원으로 달려가면은 살 수 있죠? 병원에 가서 배 갈라가지고 거기 복대동맥, 이 심장에서 내려가는 복대동맥, 복대정맥이 있죠. 이만한 굵은 동맥 정맥이 여기에 꽂혀버리면 안 되니까 거기에 이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보관해서 침을 빼내고 거기를 막아주면 됩니다. 지금은 다 이렇게 살아나요. 죽지는 않습니다. 모르면은 이제 밤에 잠자다가 죽죠. 거기에서 이제 피가 슬슬슬 빠져나오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놔둬버리면 이제 죽죠. 그래서 제가 이 침은 잘 안 가르쳐 줍니다. 간혈이 부족하면은 풍이 동하고 간혈이 부족하면 풍이 동해요. 다음에 폐기가 부족하면 습이 동합니다. 자, 그래서 습생열하고 열생담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혈기 부족이 심하면은 풍에 맞아서 몸에 열이 나고 가래가 들끓습니다. 그 원인이 이거예요. 폐는 기를 주관하고 간은 혈을 주관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습생열, 열생담으로 해서 가래가 그렇게 끓는다. 가래가. 풍을 제대로 맞아놓으면요. 가래 때문에 죽어납니다. 가래 때문에. 병원에 가면요. 수시로 석션기로 집어넣어가지고 폐 집어넣어가지고 가래를 뽑아내는 이것이 일이에요. 그걸 안 하면 숨 못 쉬고 죽어버리니까. 음. 신수가 부족한즉 열이 동하고 명문화가 부족한즉 한이 동합니다. 대저 사람의 몸에 병이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음양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에요. 그러나 거의 99% 이상이 이와 같이 음양이 조화를 못 이룰 때 병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막 태어난 애가 소아암에 걸려가지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100%는 없어요. 지구상에 100%라는 것은. 특히 명문하는 자동차의 배터리와 같으니 수명의 길고 짧음이 여기에 달려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그래서 산에서 도 닦는 사람도 여기에 기술연, 축기합니다. 축기, 기를 모아요. 단전에다가 또 요 시중에서 무슨 단학이네, 뭐네, 뭐 기천문이네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기를 모은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똑바로 한 놈들 못 봤어요, 내가. 전부 이상한 짓거리만 하고 앉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관원이라는 말은 으뜸, 즉 명문화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관원을 해치고 쭉 들어가면은 척추 부근에 딱딱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게 명문화입니다. 이 명문화가 잡히지 않으면은 그렇게 오래 못 살아요. 또 이 명문화가 너무 딱딱하니 굳어있다 그러면은 허리를 제대로 못 씁니다. 허리를. 허리를 제대로 못 쓰고 아이고 허리야 소리가 절로 나와요. 허리가 굽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그럴 때 이 명문화를 풀어주는 침이나 뜸, 약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슬슬 풀리기는 합니다. 또 제가 전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명문화가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수명이 짧다고 그랬죠. 수명을 10년, 20년 연장하는 유일한 약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약이라고 했어요? 홍하시오. 그래도 아시는 분이 한 분은 있구만. 병의 증상은 반드시 변화한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이 그 절기가 닿으면 다음 절기에 밀려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 병의 증상 또한 마찬가지예요. 한증이 오래되면은 열증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냉체질인데 냉에 대한 병이 오래되면은 이 열증으로 바뀌어버려요. 증상만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열증이니까 냉한 약을 퍼먹입니다. 며칠은 괜찮아요. 며칠은. 3일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5일, 일주일 넘어지면은 본래 이 냉체질이기 때문에 냉한 약이 들어가서 이제 뭐가 되어버립니까? 냉이 이제 고주화 되어버려요. 그래서 냉병으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습니다. 가끔 텔레비나 신문지상에 나오죠. 무슨 약을 한약 처방을 했는데 뭐 죽어버렸다. 그런 말이 나오죠. 이와 같이 본래의 체질을 모르면은요. 약은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한의사들이 요즘은 조금 강한 약은 안 써버려요. 왜?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알지는 못하고 이런 공부를 누가 가르쳐 줄 놈이 없어요. 의학학을. 그러니까 그냥 약을 안 써버려요. 그냥 무난한 약만 씁니다. 무난한 약만. 그러니까 병이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하고. 그저 그렇죠. 그런 약 먹어봐야. 타고난 체질에 부족한 성분을 알면 뿌리를 직접 치고 들어가는 것이니 지엽적인 증상에만 매달리는 의술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타고난 체질의 부족척은 오직 사주인 천명에만 들어 있습니다. 사주를 보면 태어날 때 타고난 음양오행의 성분과 왕세의 강약을 알 수 있으니 무엇이 부족하고 어느 장부가 허약한지를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눈을 돌리면 돼요, 그쪽으로. 따라서 의원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이 책을 썼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갑니다. 213쪽으로 넘어가면은 이 육신에 대한 또 간단한 것을 제가 적어놨어요. 이것을 우리 오병옥 사장님께서 관이 이신이면부터 한번 읽어주실까요? 212요. 213쪽 두 213. 번째 박스. 네. 관이 희신이면 어려서는 나를 보호하고 부양하는 부덕이 있으며 어디를 가든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다. 여자는 남편이 관이니 부덕이 있다. 현모양처 노릇을 한다. 늙으면 자식이 관이니 효도를 받는다. 자식을 잘 돌봤다. 제가 이신이면 나는 부양하는 아내가 내 조를 잘한다. 남편 역할을 훌륭하게 한다. 회사의 종업원들이 꿀벌이다. 사원 대우를 잘한다. 정치인에겐 해당 주민들이 떠받든다. 지역 주민을 잘 챙긴다. 식상이 희신이면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기회요 무대다. 실력과 능력이 탁월하다. 길이 활짝 열려 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다. 비겁이 아이고. 비겁이 희신이면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기회요 무대다. 실력과 능력이 탁월하다. 길이 500m 앞 1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비겁의 희신이면 사람을 만나면 저절로 신바람이 난다. 사람들 과의 정이 돈독하다. 군비는 죄를 모여든다. 나에게는 일거리와 신용이 있다. 인이 희신이면 의식주가 풍부하고 공부가 잘 된다. 그래서 모덕, 선생덕이 있고 후견인이 있다. 어디를 가나 만인이 후원자이다. 자, 인, 이와 같이 희신이면은 이런 작용을 합니다. 이 희신이면. 기신이면은 정반대의 작용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20번 통변을 한번 훑어보고 또 다음 쪽으로 넘어갑니다. 20번 통변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요렇게 제가 그 사주 표를 그릴 때 여러분들도 같이 그려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늘지. 맨 눈으로만 들여보고 있고 내 말만 듣다 그러면 내 말이 끝나고 내 손이 멈춰버리는 순간에 다 잊어먹어 버려요. 알지를 못합니다. 공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이. 자, 이 사주는 을해년, 무인월, 을해년, 무인월, 경진일, 신사시. 자, 일단 이렇게 되면은 지지의 12운성을 전부 적어준 게 맞죠? 자, 경이 이 노래는 뭡니까? 12운성이. 경이 이 노래는 절이죠, 절. 자, 형이 절입니다, 이 절. 노래 절 자, 진에서는 뭡니까? 형이 이거는 찐 양입니다, 양. 형이 찐에서 양 마지막에 여기도 보라고 그랬죠? 경이 사에서는 뭡니까? 이거는 장생입니다, 형이 장생. 사에서 장생 장생, 그럼 장생은 뭐 별로 볼 곳이 없으니까 그냥 장생 이렇게 적어놓고 가로를 해놓으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무엇을 하나 더 보라 했어요? 공망을 한번 더 보라 했죠? 자, 공망이 뭡니까? 경진의 공망이 뭘까요? 정진의 공망 정진 시인유입니다, 시인유. 신유 자, 여기에 이것도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그대로 놔둬버립니다. 다음에, 다음에, 채와 용을 이제 구분을 해야죠, 채와 용. 채는 어디서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제 채는 어디서 가져옵니까? 월지요. 월지가 채예요, 월지. 이 자체가 채라고요. 근데 네, 여기서 가져오면 돼요, 이렇게. 자, 이 인이 속하는 계절이 무슨 계절? 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 내가. 세 개의 달을 한 번에 해주라고 그랬잖아요. 임묘진 임묘진. 아, 임묘진. 자, 임묘진. 자, 임묘진에 나타나는 천간이 뭐예요? 임묘진 봄에 나타나는 천간. 갑을 갑을목이죠. 자, 이와 같이 갑을 써놓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채예요. 왕채라 이 말입니다. 놀고 먹는 놈이에요. 다음에 왕채가 있으면은 부지런 일하는 용이 있겠다. 반대편에 있죠.
임묘진의 반대편. 음, 반대편. 임묘진 봄의 반대편이 무슨 쪽이에요? 신유술. 신유술. 가을이죠, 가을. 신유술. 자, 신유술 가을에 나타나는 천간. 경신금. 경신금이죠. 요게 용. 자, 그래놓고 한번 이제 들여다봅니다. 먼저 채와 용을 구분하시면 돼요. 자, 신은, 이거는 용이죠? 네. 경은, 용. 경도 용이고, 을은, 소용. 아, 요거는 채잖아요, 채. 찾아놨잖아요, 여기. 임묘진 채. 다음에 무토는, 소용. 무토는 어느 쪽하고 가깝습니까? 사이가. 용 쪽으로 소용. 용하고 가깝죠. 토생금해서 용한테 힘을 실어주죠. 네. 그러니까 소용이죠, 소용. 자, 얼른 천간만 봐도 용이 두 개나 있고 소용이 있고 새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가 아주 잘 짜진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다음에 이제 이 지지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속내막까지 다 보이죠. 자, 이 해는 어디하고 가깝습니까? 해수는 횟수는 수생, 목, 수생목을 하니까 채하고 가깝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채, 소채. 소채. 채를 도와주니까 소채. 자, 이는 요거는 영원한 채고. 진은, 소용. 진토는, 소용. 진토는 여기서 찾아놨죠. 무토나 진토나 토니까 뭐 소용. 이거는 소용. 사는 뭡니까? 사는. 소채. 사화는 어느 쪽하고 가깝습니까? 거리가. 채. 채입니까? 네. 오용이요. 용입니까? 갑의 힘을 뺀, 체의 힘을 빼서, 자, 이게 화예요. 화 그 금을 하니까 용을 찍어 눌러요. 그러니까 소채고. 또 목생화에서 목에 힘을 빼니까 이때는 소용이고. 그러면 뭐가 맞아요, 이게? 소채가 용, 맞습니까? 소용이 맞습니까? 채. 예? 소채. 거리는, 거리는 용이 더 가까운데, 아니, 그 그러니까 뭘, 화 그 금을 하니까 금을 찍어 누르니까 용을 찍어 눌러요. 그래서 소채에 가깝고. 네. 요게 목이니까 목생화로 해서 목의 기운을 빼니까 또 소용에 가깝고. 어느 쪽에 가까워요? 자, 이제 봅시다. 여기서 힘이 가장 센 놈이 누구예요? 힘이 제일 센 놈이. 체요. 목이죠, 목, 을목. 예, 을목. 예, 을목이죠? 을목이에요? 맞죠? 채니까. 네, 그러면은 이 힘을 가장 센 놈을 힘을 좀 빼버려요. 목생화로 해서 힘을 빼버리죠. 이 체의 힘을 뺀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소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용.
또 이 화는 목하고 붙어 있어요. 이 화가 금하고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화가 목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힘을 잡아 뺀다 해서 소용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자, 그래 놓고 보니까 이제 뭐가 보이죠? 이제 오장육부로 들어가 봅시다. 오장육부로. 자, 경신금이 용이에요. 경신금이 용이요. 자, 경신금은 우리 오장육부의 어디를 말합니까? 예? 인, 전혀 모르시겠어요? 여기 만세력 펴보세요. 만세력. 충광, 종합 만세력. 만세력에 16쪽을 펴보세요. 16쪽. 인체, 오행 인체 배속도라고 있어요. 거기를 한번 펴보세요.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거. 자, 금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금. 폐, 대장, 근골, 사지. 응? 이 음. 금은 폐대장을 말합니다. 폐대장. 폐대장을 말하고 그 외에 폐대장에 해당되는 호흡질환, 몰래 갔다 왔는데? 엄마, 헛소리 이때잖아, 언니. 제주도 갔다 지방방송, 왔어요. 지방방송 좀 끄세요. 아이고, 고마워요. 폐대장을 말하고 폐대장에 딸린 너무 호흡기도 좋았어요. 또 잠깐만요. 가고 싶어요, 꼼꼼이랑. 조은혜 선생님, 지방방송 좀 끄주세요. 더우니까. 안 된다고? 어. 김경숙 선생님, 네. 저기 말씀하시는 게 여기 다 들리거든요. 그 죄송합니다. 오디오를 끄고 말씀을 하시네요. 좋다. 자, 이거 어떻게 폐대장 배우냐? 기본이에요. 경신금은 폐대장이 기본이고 거기에 뿌리 들여봐봐. 호흡질환, 병으로는 호흡질환, 봐봐. 근골질환, 사지질환까지가 이 폐대장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폐대장이 튼튼합니까? 허약합니까? 이 사람은. 튼, 튼튼한 거 아닙니까? 용이라는 게 힘이 네. 센 것을 말해요. 힘이 없는 것을 말해요. 힘이 없는 거요? 힘이 제일 없는 것이 용이에요. 절태가 오. 용이라고, 절태가. 네. 체는 근력 기항이 최고, 절태가 용이고, 용이라는 것은 거의 힘이 없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폐대장이 어쩝니까? 건강합니까? 허약합니까? 허약해. 폐대장이 아주 허약하게 태어났어요. 다음에 이 을목이 지금 체인데 이 갑이나 을이나 목이에요. 이 갑을 목은 인체의 어디를 말합니까? 간, 간담을 말해요. 간담. 간담을 말하고 거기에 이제 딸려 있는 신경계통, 머리, 얼굴, 요런 데가 이 갑을목 간담에 속한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간담이 튼튼해요? 간담이 허약해요? 튼튼합니다. 간담이 아주 튼튼한 사람이에요. 무서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서움이 없는 사람. 간땡이, 담이 이렇게 주먹만큼 큰 사람이에요. 간땡이가 보따고 그러죠. 우리가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을. 다음에 이 무토나 기토는 토예요. 토. 토는 어느 장부를 말합니까? 비위요. 비위를 말합니다. 비위. 자, 비위를 말하고 거기에 딸린 피부, 당뇨병,
복부 질환도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요 무토가 병을 얻었다. 병을 얻었다 그러면은 이게 당뇨병이에요, 당뇨병. 이 사람은 당뇨병 걸린 거예요. 그 뿌리가 어디가 있어요? 무토의 뿌리가 요 진토각이죠, 진토각. 진토도 소용입니다, 소용. 힘이 없어요. 요 진토도 약하고 무토도 약합니다, 소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센 장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음식을 가려서 먹지를 않으면은 이 사람은 당뇨병, 또 피부병, 요런 것에 잘 걸립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무엇을 보냐면은 이제 대운에서, 어느 운에서 희신과 귀신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을 보면은 돼요. 이것은 태어날 때 사주고, 희신과 귀신은 살아가면서 만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만납니다. 자, 그래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희신과 귀신을 여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기왕에 공부한 김에. 자, 이 사람은 10살 단위로 운이 바뀝니다. 10살 단위. 근데 지금 몇 살 운에 와 있냐면은 40대운에 와 있습니다. 40대운. 40살 대운에 와 있어요. 자, 그래서 40살이 갑술대운입니다. 갑술대운. 갑술대운. 이게 남자 사주이기 때문에 이 술이 50이 되면은 50이 되면은 뭘로 바뀔까요? 남자가 음년에 태어났죠. 예? 남자가 음년에 태어났잖아요. 음년. 그러니까 이 월주가 어떻게 돌아가요? 순행을 해요, 역행을 해요? 역행이요. 야, 역행을 하니까 갑술 다음에 뭘로 바뀝니까? 사네. 계유. 갑술 다음에 계유로 바뀝니다. 역행을 하니까. 자, 그래서 지금 무슨 대운에 와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대운에 와 있어요? 전혀 모르시겠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가? 저기 육신을, 아니, 저기를 아니, 안 대운을 하고, 말해요, 대운. 육신을. 대운은 요 밑에를 내가 보라 했잖아요, 요 밑에. 그러면 신유술, 무슨 대운이에요? 신유술, 이유술. 신유술 금대운이죠, 금. 금이 네. 사주에서는 뭐예요? 용. 용이잖아요, 용. 그래서 용대운에 와 있다고 그럽니다, 용대운에. 육시까지가 용대운이에요, 용대운. 이렇게 해놓고 용대운에 지금 와 있습니다, 용대운. 자, 용대운인데
나하고의 관계는 무슨 대운이에요? 뭐예요? 나하고의 관계가 내가 지금 금이잖아요. 금. 이 금하고 신유술 이 금하고 무슨 관계예요? 이제, 예? 비겁 아니에요. 비견급제, 비겁. 똑같아. 이거, 비겁. 예. 그러니까 신왕대운이라고 그럽니다. 신왕대운. 나 자신이 이제 뭐가 돼버려요? 이제 왕체가 되는 대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왕대운 또는 비겁대운이라고 그래도 맞아요. 신왕대운 또는 비겁대운. 자, 봐보세요. 자, 60이 되면 뭡니까? 임이죠. 집들, 신이죠. 별로. 자, 그러면 이 경금이 태어날 때는 인에서 태어나서 절, 완전히 용이었는데, 이제는 뭘로 와버렸느냐? 신유술로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이 신에서는 뭡니까? 경이 신에서는 뭐예요, 힘이? 걸록이요. 걸록입니까? 이렇게 힘이 장소로 와버려요. 걸록. 유에서는 제왕이요. 제왕, 술에서는 쇠. 쇠. 자, 걸록, 제왕, 쇠. 가장 힘센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신왕대운 또는 비견급제, 나하고 관계가 비견급제니까 비급대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용대운이 오면서 이제 신왕이 와버리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물건이 잔뜩 팔리는 용대운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인생에 꽃이 핍니다. 꽃이. 자, 책을 봅시다. 214쪽에 밑에 풀어놓은 것을 보면은, 일간의 왕세 강약을 먼저 살핀다. 자, 그랬더니 경금이 인월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절지요, 절지요. 이 절지에 무엇을 짊어지고 태어났냐고 보니까 경금하고 인하고의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경은 금이고 인은 목이죠. 그래서 금하고 목하고의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개와 용이요. 용이 재물이죠, 재물. 예. 아, 예. 금극목 하니까 재물이죠. 그래서 네. 엄청난 재물을 짊어지고 태어났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무슨 사주라고 하냐면은 신약, 몸은 절이니까 아주 약해요. 신약 제왕사주라고 그럽니다. 신약 제왕사주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뭐예요? 이 사주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뭐가 제일 필요하겠어요? 뭐가 제일 필요해요? 엄청난 재물을 짊어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재물을 같이 나누어서 짊어질 뭐가 필요해요? 비견급. 비견급제가 제일 필요해요. 비견급제가.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먹여주고 인. 살찌게 해주고 해주는 다음에 인이 필요해요. 인. 그래서 이게 이와 같이 제왕 신약 사주는 비겁이 제일 필요하고 다음에 인이 필요합니다. 인. 하도 짐을 많이 짊어지고 태어나서 일단은 짐을 나누어 짊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짐에 치여가지고 죽어버리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짐을 같이 나누어 짊어질 비견급제가 제일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제 일간의 주변 상황을 알아보자. 월지가 재인이, 요게 재예요, 요게. 인이 재입니다, 목이니까.
태어날 때 산더미 같은 짐을 짊어지고서 태어났으므로 제일 급한 것이 같이 나누어서 짊어져 줄 비겁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내가 힘을 이제 쓰고 무럭무럭 자라야 되니까 나를 먹여주고 재워줄 인이 또 필요해요, 인이. 자, 봅시다. 이 연상에 뭐가 있어요? 연상에. 연상에 이게 뭐예요? 이게 재죠, 재. 재물. 연상의 재물이 이렇게 채로 있다 하면은 이거는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못 써먹는 거예요? 못 써먹어요. 못 써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제가? 이 재물이 어떤 재물이요? 헛 욕심이요, 헛 욕심. 헛 욕심. 이 사람은 실제로 헛 욕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순 욕심보예요, 욕심보. 이 욕심보. 자, 월지가 죄인이 태어날 때 산더미 같은 짐을 안고 나왔으니 나누어 짊어질 비겁이 절실하고 인도 필요하다. 연상의 죄는 욕심이다. 돈은 지지에 숨어 있으면은 안심이나 이와 같이 숨어 있으면 안심이나 이것이 밖으로 툭 불거졌으면은 어떤 놈이 이놈을 이 돈을 손을 대도 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군비가 있으면은 군비가 모이면은 하는 일이 뭡니까? 군비 쟁제. 갱계. 그래서 재물을 갖다가 훑어내는 것이 군비의 속성이에요, 속성. 그래서 여기에 지금은 용이지만은 이것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제 체가 돼요. 그러면 이것들이 군비가 돼가지고 이 용을, 이 재물을 갖다가 어장을 내버립니다, 어장. 특히나 군비가 있으면 언젠가는 쟁제가 벌어집니다. 그때가 신왕대운이 되면, 이 신왕대운. 지금 신왕대운에 와버렸잖아요. 신왕대운에. 그러니까 요것들이 이제 왕체예요, 왕체들. 이 사람의 사주를 보면은 타고난 사업가입니다. 타고난 사업가. 왜? 어마어마한 재물을 짊어지고 태어났잖아요. 타고난 사업가. 그러나 분에 넘치는 과욕은 금물이다. 한 욕심이다. 그 말이에요. 자, 월상의 편인. 요 편인이요. 무토가 편인. 편인은, 편인은 뭘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요거는 욕심보고, 요거는 눈치입니다, 눈치. 정인이나 인수는 엄마이기 때문에 눈치를 안 봐요. 그러나 편인은 계모이기 때문에 눈치를 봐야 그나마 밥숟가락에도 얻어먹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 욕심이 대단하고 눈치도 상당히 빠른 사람이에요. 성격이 다 나와버리죠, 여기서.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대운에서 봅시다. 대운에서 갑술 대운에 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갑술 대운에 여기 대운에 와 있어요. 여기 대운에 와 있으니까 지금 신유술 술대운에 와 있죠. 술대운에. 자, 그래서 태어날 때는 인이었지만은 경이 이제는 술월로 바뀌어 버렸어요. 자, 경이 술월로 바뀌니까 뭐가 됩니까? 경이 술월에서는 뭐예요? 쇠요. 쇠. 자, 쇠입니다. 쇠. 자, 쇠는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써먹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자, 쇠는 무엇을 써먹고 무엇을 못 써먹습니까? 자, 생각이 안 나면은 80, 82페이지요. 82쪽으로 갑니다. 82쪽에 쇠는 뭐라고 돼 있어요? 쇠는 반왕 반약으로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서 노년기로 접어드니
정신은 완성하나 육신이 약해지니 이를 반왕반약이라고 한다. 자립은 하되 큰 사업은 어렵고 작은 자영업은 가능하다. 그러므로 나를 도와주는 인비와 활동 무대인 식상을 쓰되 재관은 못 쓴다. 재관을 쓰려면은 인비가 같이 있어줘서 도와줘야 써먹을 수가 있다. 돼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은 써먹는 것이 뭡니까? 인비하고 식상을 써먹어요. 왜? 인비하고 식상은 써먹습니다. 다음에 재관은 못 써먹기는 하나, 재관을 써먹으려면은 인이나 비가 있으면은 재관을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봅니다. 자, 갑술대운에 을해년, 을해년, 무인월, 무인월, 경진일, 신사시. 아, 요거는 뭐 사주니까 그렇고. 자, 갑술대운은 이게 제가 무엇을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인생에 큰 격변기가 세 개가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확확 바뀌어버리는 나도 모르게 그냥 확확 바뀌어버리는 격변기가 세 개가 있어요. 그게 천지 동하고 천지합하고 천지충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나하고 나가 경진이죠. 경진. 이 경진하고 똑같은 것이 나타나면 천지동이에요. 다음에 경진하고 경하고 합이 들고 진하고 합이 들고 하는 것이 나타나면은 천지합이에요. 그것이. 다음에 경하고 충이 되고 진하고 충이 되면 그게 천지충이라고 그럽니다. 이와 같이 천지동, 천지합, 천지충이 나타나면은 인생에 큰 격변기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것이 거의 여기에서 일어나요. 자, 그래서 214쪽의 밑에서 보면은 갑술대운은 천지충으로 파란만장했으니 직장 이동으로 고비를 넘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었어요. 자, 봅시다. 갑술대운은 경진하고 뭐가 됩니까? 갑, 경, 충, 진, 술, 충. 그래서 천지충이에요. 10년 동안 꾸준하게 이것이 천지충이 돼가지고 위에도 부딪혀서 깨져버리고 밑에서 부딪혀서 깨져버리고 꼼짝달싹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100%는 아니지만은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이 살아나려고 뭐가 왔냐면은 직장 이동수가 와버렸어요. 직장 이동수. 다른 데로 직장을 옮겨라 하고 명령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를 벗어나니까 이게 이제 풀어져 버립니다. 배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여러분 사주에 천지합이나 천지동이나 천지충이 일어나서 내가 죽을 지경이요. 그러면 1차로 해볼 것이 뭐예요? 1차로 해볼 것. 거기를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 내가 속한 데를 벗어나서 딴 데로 가버리면은 일단은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또 2차, 3차 다 있어요. 그건 이제 공부해 나가기로 하고. 사주의 가불목이 재성이면 신왕운에서는 금극목하니 재로 인해서 사단이 일어납니다. 사단.
이 죄가 뭐예요? 죄가. 다 큰 사람한테는 이게 아내요. 성인들한테는 이게 여자요. 사업을 하는 사업가한테는 이게 뭐예요? 직원들이에요, 직원들. 또 돈놀이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뭐예요? 제가 이게 자본입니다, 자본. 자금도 되고. 어쨌거나 이 사람은 지금 사방 금운에 와 있어요. 금운에 용대운에 와 있고 신왕운에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용이 경신금이 이제는 용이 아니고 뭘로 바뀌어버려요? 경신금이 뭘로 바뀝니까? 네? 채, 경신금이 뭘로 바뀌어요, 이제? 채. 여기서 써놨잖아요. 왕채. 여기. 뭘로 바뀌어요? 희신으로 바뀐다고, 희신으로 이제. 써먹을 수 있는 희신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희신으로 바뀌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사람들 도움으로 크게 도와주는 이 힘으로 이 사람이 인력 언론계에서 사장으로 이렇게 승진해 버립니다. 언론계에. 크게 이름을 날려요. 용과 채는 사주에서 보는 것이고 이 운에서 대운에서는 뭘로 본다고요? 이런 것을 희신과 기신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희신과 기신으로. 자, 그러면은 자, 이 사람의 이제 힘이 세기 때문에 인비 식상은 희신이라고 그랬어요. 인비 식상은 희신. 재관은 기신이라고 그랬지만은 인이나 비겁이 있으면은 재관도 써먹는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힘이 장사하기 때문에 써먹을 수도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용대운에 와 있으니까 이 경금이나 신금이 어떻게 됐어요? 용에선 뭘로 바뀌어버려요? 희신으로 바뀐다고, 희신으로. 나를 도와주는 기쁜 조력자들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크게 도와주니까 내가 일약 언론사 사장으로 이렇게 올라버립니다. 예. 선생님, 예. 그러면 이전에는 그럼 귀신이었나요? 귀신이요? 그러니까 지금 희신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희신이잖아. 여기에 지금 새일 때는 뭘로 되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요게 비견급제인데, 네, 새일 때는 인하고 비겁하고 식상이 뭘로 바뀌어요? 희신으로 바뀐다고, 희신으로. 희신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전에 한번 봅시다. 그 전에 40. 30대 때는 뭐예요? 을, 을 해요. 을해죠. 예. 자, 내가 경금이 해예요, 이제 해. 해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힘의 세계가 뭐예요? 경금이 해월로 바뀌니까 무슨 힘이에요? 병이요. 예? 병이요, 병. 병이에요? 예. 자, 병. 자, 병일 때 비경급제 써먹어요? 못 써먹어요? 기억 안 나요? 내가 병 걸려서 지금 자식 못 써먹어요. 방에 들어 누워 있는데 자꾸 병문안을 와봐요. 좋아라 한가 안 좋아라 한가. 그래서 못 써먹는 거예요. 왜 못 써먹으니까 귀신이지, 그때는.
여러분들이 사주를 한 번씩 풀어보고 이것을 갖다가 대입을 해봐야 돼요. 안 그러고 내 입에서 나온 것만 머릿속에 논 올라가면은 내가 입 다물어 버리면은 다 잊어먹어 버린다니까요. 풀어봐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입을 어떻게 할지를 몰랐죠. 아니, 대입하는 것이 왜 몰라? 아니, 이제 그래서 지금 뭐, 그걸 잘 모르니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러면은 저도 처음에 이거는 이제 희신 기씨는 중간에 가는 길에서 이렇게 대운에서 이렇게 보신다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그런 거 안 따집니까? 이 처음 사주에서는 처음 사주에는 영하고 체만 따진다니까. 왜 그래? 총체만. 예. 아니, 아까도 읽어봐놓고도 그래. 처음에 태어날 때는 사주를 써놓고 체와 용만 따져요. 이 사주가 앞으로 어떻게 굴러가겠다. 그게 체와 용이고,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뭐가 바뀌어요? 내 힘의 세기가 바뀌어버려요. 내 힘의 세기가 다 바뀌잖아요. 네. 10년 단위로 다 바뀌잖아요. 그때 무엇은 써먹고 무엇은 못 써먹고. 그 써먹는 것이 희신이고 못 써먹는 것이 귀신이라고, 이제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처음에 나왔던 우리 사주 그게 뭐 좋다, 사주가 처음에 안 좋다, 이거 가지고 꼭 정해진 건 아니네요. 지나가면서 바뀌어지고 써먹을 수 있고 없고가 또 결정되니까.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알겠지만은 사주 자체가 잘못 짜지면은 희신이고 귀신이고 이게 별로 나한테 도움을 못 줘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주가 음양이 딱 맞아야 돼요. 음양이. 음양이 맞으면은 그 사주는 이와 같이 희신과 귀신도 자주 번갈아 가면서 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신하고 경은 뭐예요? 음이의 양이에요. 경하고 신은 가을이니까 음이죠. 네. 을목은 봄이니까 양이죠. 네. 무토는 음양이 같이 있으니까 이것도 양으로 봐요. 화에 속해 있는 것이라. 그래서 음양이 이렇게 균형이 돼 있잖아요. 이런 사주는 어지간하면은 잘 풀립니다. 잘 풀려. 그런데 사주를 딱 봤을 때 음만 그냥 잔뜩 있거나 양만 잔뜩 있다 그러면은 풀릴 가망성이 거의 없어요. 근데 자주 풀어보시면서 이렇게 대입을 해보세요, 한번. 그래서 맨 처음에 내가 음양을 설명한 것이에요, 음양. 그냥 무조건 음양가라고 설명한 게 아니에요. 사주 자체의 음과 양이 구분이 돼, 이렇게, 그, 말하자면, 음과 양이 이렇게 비율이 맞아 떨어지면은 그 사주는 어지간해갖고는 뭐 어떤 사고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음양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도니까. 결코 그 음양이 나눠진 것이 오행이고, 오행이 나눠진 것이 식간이고, 지지에서는 십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아까 제가 인생에 큰 변혁기가 세 번 있다고 그랬어요. 세 번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지, 합충동. 세 번이 있는데, 그게 나타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것을 일단 글로 한번 읽어보고, 사주 풀이해서 제가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몇 쪽이냐면은, 296쪽에, 296쪽에 전재민 원장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천지동. 운명의 격변기 천지동. 갑자일생이 갑자대운, 갑자세운, 갑자월운을 만나는 것이니 일주와 똑같은 또 하나의 일주가 나타난 것이다. 이때는 주인과 동일한 가짜 주인이 나타나서
진짜와 가짜가 대립하고 싸우는 뜻밖의 사태가 발생하는 형국이다. 진짜는 가짜가 어서 떠나기만을 바라며 피하려 한다. 허나 가짜는 진짜를 내쫓으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5월 동주 격이요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난 꼴이다. 어디를 가도 가짜가 나타나서 나와 대적한다. 만인이 나를 시기 질투하고 중상모략하니 사고무친이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니 신복이 배신한다. 절대로 남의 말에 혹하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마라. 면정복배하는 자가 꼭 나타나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별의 짓을 다 한다. 따라서 무엇을 해도 호사다마로 경쟁자와 장애물이 나타난다. 60평생에 세운 한 번, 월운에서 5년마다 한 번, 일지는 2달에 한 번씩 나타난다. 운명의 격변기 천지충, 갑자일생이 대운, 세운, 월운에서 경오나 무오를 만나는 것이다. 천지충은 칠살과 편제가 되므로 2개가 나타난다. 목금충과 화수충은 큰 충돌이고 여기서 경진충, 을신충, 병임충, 정계충, 화금충과 토수충은 작은 충이며 병병충, 신정충, 임무충, 계기충, 목토충은 오히려 기뻐하는 희충이다. 무갑충, 기을충, 이때의 충은 충돌할 충보다 마음 동할 충이니 서로가 사랑에 빠져서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사주는 일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이다. 사간사지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열심히 일하고 생산하는 공동 생산체제이다. 천지충이 나타나면 사랑에 빠져서 꼼짝을 안 하니 운동과 생산이 갑자기 중단된다. 뜻밖의 사태가 돌발함으로써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눈 팔다 사고 난다. 그러니 절대로 한눈 팔지 말고 앞을 주시하라. 괜한 것에 손을 댔다가 말아먹는 수가 있다. 1. 03의 부산 복집 사건. 기미일주에 을축일에 발생했다. 기을충은 희충으로 오히려 역전의 계기가 됨. 김영삼 대통령 그거 이때 영삼이 복집 사건으로 해가지고 영삼이가 그 말씀하신 것 같네. 영삼이가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뭐 2등인가 3등인가 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요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1등으로 올라타본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영삼이가 대통령 되어본 거예요. 2. 왕 회장의 선거 자금 여직원이 폭로. 경신일주에 갑인일에 터졌다. 3. 박 대통령의 궁정동 사건. 경신일주에 병인일에 일어났다. 4. 성수대교 붕괴 사건. 갑술년 경진일 경진시에 무너졌다. 세운에서 천지합충동을 만나 당하면 가장 심각하고 1년 동안 줄기차게 지속되니 문제가 제일 크다 하겠다.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율법은 피해갈 수 없으니 순응하고 따라야만 하는 것일까?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 넓어 보이나 티끌 한 점 빠져나가지 못한다. 다음에 이제 천지합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운명의 격변기 천지합. 갑자일생이 대운, 세운, 어룬에서 기축을 만나는 것이다. 갑자일, 기축, 을축일, 경자, 병인일, 신해, 정묘일, 임술, 무진일, 계유, 기사일, 갑신 등 천지합의 합은 회합을 말함이니 군신이 상명하는 것이다. 이는 왕이 신하의 공을 차지하고 높은 벼슬을 내리기 위해서이다. 왕은 벼슬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신하의 신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이 순서이다. 이때 청렴 결백한 공인은 농공 행상을 누리지만
부정한 공인은 비리가 밝혀지고 오히려 벌을 받는 사태가 돌발한다. 마, 장사꾼에겐 뒤를 밟는 도적이 따라붙고 호시탐탐 틈을 노리는 것이니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바, 천지합은 음양지합으로 유혹을 상징한다. 자칫하면 함정에 빠져 크게 후회할 일이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유혹을 떨구어내야 한다. 천지합에서 발생된 후회할 일은 오래오래 간다. 천지합 충동의 월운이나 일진에는 깜빡 실수하게 된다. 알면서도 그 순간에는 얼간이가 되어버린다. 자, 거기까지. 이와 같이 천지합충동은 인생의 대격변기입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사주 일간하고 맞춰봐서 천지합충동이 되는 것은 달력에다가 동그라미를 크게 치놓고 천지합, 천지충, 천지동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은 그나마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당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당면 문제. 주택 문제. 자, 주택은 육신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주택. 내가 묵고 자고 잠자는 묵고 자고 사는 집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관, 인, 비겁, 식상, 재 어디에 해당돼요? 식당, 예? 식당 아니. 내가 묵고 살고 잠자는 방은 그거는 인입니다. 인. 어, 그런데 내가 돈벌이를 위해서 아파트를 하나 사놨어요. 그거는 무엇에 속합니까? 식당. 그거는 예, 재에 속해요. 재. 그 재물을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확실히 알아야지. 안 그러면 엉뚱한 거 봐버리고 풀지를 못해요. 자, 봅시다. 여기에는 원칙이 있다. 문제를 쥐고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가?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따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조은혜 원장님이 단독주택을 하나 사놨어요. 살려고 사는 게 아니고 투자용으로 사놨어요. 그러면은 그 집을 팔려고 내놨을 때 누구 사주를 보고 보면은 그 집이 어떻게 팔리겠다가 나오겠습니까? 그 집을 실제로 사는 사람. 자, 조은혜 원장님이 살았으니까 조은혜 원장님 사주를 보고 다음에 무엇을 봐야 돼요? 사는 집이 아니고 투기나 투자용으로 사놨기 때문에 재를 봐야 돼요, 재. 그러면은 언제 팔리고 나한테 얼마나 이득이 오고 아니면은 나한테 손해가 어떻게 오고 큰 뭐가 닥치고 이것 때문에 관제가 생기고 그런 것을 보는 것을 당면 문제라고 그럽니다. 자, 주택 문제를 봅시다. 주택 문제. 집을 장만할 수 있는가? 내가 사는 집은 이거는 인에 속합니다. 인을 봐야 돼요. 자, 인성이 용이거나 희신이면은 집과 인연이 있고 쉽게 장만하지만은 체나 귀신이면은 대단히 어렵고 고약스럽습니다. 사나도 얼마 못 살아요. 바로 나와야 돼요. 안 맞아. 사주에 인이 채면은 평생을 떠돌이 생활합니다. 한 군데서 오래 못 살아요. 인이 채면은. 집이 팔리겠는가? 언제쯤 계약이 되겠는가? 이제 사람들이 오면 이런 거 물어보러 와요. 예.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사는 집은 인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투기용, 투자용으로 사는 것은 그거는 재에 속하고, 인성이 희신이면은 쉽게 팔리고 계약이 성사되나, 귀신이면은 아주 안 팔립니다. 안 팔려. 팔리지가 않아요. 손에 왕창 보고 팔아야 그나마 팔립니다. 계약은 희신이 나타나는 월운에 이루어집니다. 즉, 희신이 나타나는, 인이 나타나는 그 월에 이루어진다고요. 다음에 일진. 이 일진이 또 희시면은 이제 정확하게 또 그날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사를 자주 하고 집 때문에 평생 고생하는 까닭은 뭐 때문에 그런다 했어요? 뭐 때문에? 인이 체일 때. 인이 체면에 그런다고, 인이. 인이 그가는 재성이 귀신이고 많으면은 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재극인하죠. 예? 네, 오행 한번 돌려보세요. 네, 재극인을 한다고요. 예, 예. 그러죠? 네, 그러니까 재가 많으면 인이 만신창이가 돼요. 인성을 극하는 재성이 귀신이고 많으면 인이 만신창이가 되어 좌불 안석이듯이 한 곳에 오래 살 수가 없는 동시에 집구석이 항시 불안하고 말썽이 자주 일어납니다. 자, 대운에서 희신인 인이 오고 세운에서 또 만나면은 그 해에 그 월운에서 또 일진에서 주택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90% 이상이 그렇게 해결이 돼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아. 인성이 희신인데 귀신인 재가 나타나거나 인이 충을 당하면은 직과는 인연이 멀게 됩니다. 왜? 충에서 인을 때려버리면 인이 작용을 해요, 못해? 작용을 못하죠. 또 재가 나타났는데 재가 귀신이요. 그러면 재극인하기 때문에 이 인이 나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다가도 귀신인 재가 쳐버립니다. 그냥 재극인 해버려요. 그래서 도움을 주지를 못해요.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샀다면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해서 골치가 아프게 됩니다. 안 맞았는데 어떻게 해서 묘하게 샀다. 그 집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 주택 문제. 주택 문제를 봤는데 주택 문제는 핵심이 뭐라고요? 주택 문제의 핵심. 그 집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그 사람 사주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조은혜 원장님 댁에서 이제 집을 하나 사놨어요. 근데 실제로는 조 원장님이 사는 곳이 아니고 아저씨가 애들 아빠가 어떻게 돈을 융통해 가지고 애 아빠가 사는 것이요. 그러면은 조은혜 원장님 사주를 보는 게 아니고 애 아빠 사주를 봐야 돼요.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을 봐야 돼요? 인을 봐야 돼요. 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조금씩 더 볼 것은 재예요. 재. 재가 만약에 인이 인년인데 올해가 인년인데 내가 팔라고 그래요. 팔라고 그러는데 하필 다음 달이 재가 나타나요. 재가 다음 달에 재요.
인연이지만은 재가 나타나면은 재극이 내서 인을 갖다가 못 쓰게 만들어 버려요. 그냥 안 팔려요, 그러면. 그렇게 날짜를 잡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다음에 입시와 고시 문제, 시험이다, 시험. 학교에, 대학교에 들어가는 그 시험을 무슨 시험이라고 합니까? 대학교에 들어가는 시험, 학력고사. 학력고사. 학력고사는 여기에 해당 안 됩니다. 음. 학력고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입시나 고시, 요것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즉, 어디에 들어가서 돈벌이 하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녀의 대학 입시 합격 여부는, 그거는 인이 기본입니다. 인. 인이 뭐예요, 인이? 인이 학업이요, 학교요, 선생님이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자녀의 대학 입시는 인을 보라 이것이죠. 문서로 통지되고 학업의 연장선이기 때문이다. 관성이나 인성이 희신이면 합격은 무난하다. 이때 관인상생하면은 더욱 확실하다. 관이나 인이 기신이면은 거의 떨어집니다. 떨어져. 아무리 실력 좋아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관이 기신이면은 내가 실력이 모자라는 것이고, 인이 기신이면은 학업이 공부가 부족한 것이에요. 공부 덜한 것이에요. 인이 기신이면은 만약에 손주나 자식이 있어서 사주를 딱 보니까 지금 학교 다닐 나이에 인이 나타났는데 이게 기신이야. 그러면 공부 안 해요. 공부 안 하고 공부하고는 남이 돼서 살아요. 만약에 관이 또 귀신이다 그러면은 아무리 가르쳐주고 과외를 하고 해도 실력이 늘지를 않아요. 다음에 취직 시험이나 고시 합격 여부. 이거는 인이 아니고 관이입니다. 관. 여러분들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대학 입시는 인이 기본이고 고시나 취직 시험은 관이 기본입니다. 관.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무 밑으로 들어가요. 내 위에는 이제 과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사장도 있고 있죠. 그런 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이 기본입니다. 관이 기본. 자, 관이 희신이면은 무난하고 관이 기신이면은 거의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인성이 이신이면은 기쁜 소식이 있고 인이 기신이면은 문서가 왔는데 불합격하고 찍어져서 옵니다. 관이 희신이면 사람이 정직하고 노력합니다. 목표가 확고부동하니 일로 매진합니다. 즉,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관이 희신이면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맨 놀아요. 엉뚱한 데서 담배나 피우고 술이나 먹고 가시는 애들 뒤에는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이 딱 되니까 사람이 딱 바뀌어버려요. 뭘로 바뀌어버렸습니까? 관이 귀신에서 희신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공부를 해요. 드럽합니다. 드럽하. 다음에 투자하고 기업 문제를 한번 봅시다. 투자. 투자는, 투자나 기업의 성패는 재입니다. 재, 재. 재는 재물도 되고, 재능도 되고, 실력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식상이 희신이면은 투자의 기회가 아주 좋습니다. 막 투자해도 돼요. 기회가 왔다고, 기회가. 식상이 희신이면은 기업도 할 기회가 왔습니다. 이와 같이 앞길이 툭 터진 것이 식상이라고 그래요, 식상. 그때 툭 터진 것은 희신을 말하죠. 귀신이면은 앞길이 함정으로 꽉 막혀본 것이죠. 자, 신앙자에게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철두철미 준비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함으로 실패는 없다. 즉, 식상의 희신이라는 것은 내가 힘이 있다. 힘이 있다. 힘이 있으니까 식상을 만들어 써먹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정확히는 이제 이 앞에 82쪽에 보면은 무엇은 식상을 써먹고 무엇은 식상을 못 써먹고 다 나와 있지만은 다음에 흑자냐 적자냐 내가 투자나 기업을 운용을 했는데 흑자를 받느냐 적자를 받느냐 그거는 재물이기 때문에 재성이 기본입니다. 이무는 장사에서 남는 것이요 직원들이 벌어들인 것이다. 재성이 이신이면 흑자요 재성이 기신이면 적자를 봅니다. 부도와 파산을 막을 수 있는가? 뭔 일을 했는데 지금 부도나 파산 일보 직전이에요. 부도는 무엇입니까? 부도. 죄로 인한 것을 관이 결정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관이 법원에서 결정을 딱 내리면은 부도죠. 끝나버리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은 도장 찍히는 문서인입니다. 그래서 재관이 희신이고 인을 보면은 부도와 파산을 막을 수 있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재관이 귀신이고 인성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어요. 부도와 파산,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음에 송사, 어떤 뭐 법적인 송사, 형사, 관제 이런 문제는 법의 판결이죠. 법은 어디서 내립니까? 관에서 내리죠. 관. 그래서 관을 봅니다. 관. 관이 있으면은 법이 유정하므로 뇌진간이 잘못된 것도 봐줘버립니다. 우리가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저거 분명히 저거 재패 들어가야 되는데 딱 봐줘버리네. 관이 이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역할을 하면은 아무리 내가 잘했다 하더라도 재패 들어가요. 관제를 당할 것인가, 관제를 면할 것인가. 관이 귀신이고 관살이 겹치거나 재생관하면은 법에 쫓기고 관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관이 이신이면은 법의 보호를 받아요. 자, 이럴 때 돈과 배경을 써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관이 희신이기는 하나 힘이 너무 없어. 도와줄 힘이 나를 도와줄 힘이 아주 용중의 용이에요. 절대예요. 절대. 그랬을 때는 재생관에서 관에다 힘을 모아주면은 그 관이 이제 나한테 상당한 힘을 주게 됩니다. 그때 돈을 써야 돼요. 또 선거와 출마 문제. 그러니까 선거를 한다는 것은 유권자들이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유권자들이 누굽니까? 지역 주민들입니다. 지역 주민들. 나하고 같이 사는 지역 주민들. 그래서 비견급제입니다. 비견급제. 비견급제가 희신이면은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 그래서 다 찍어줘요. 음. 귀신이면은 뚝 떨어져 버리죠. 당선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당선은 관이 결정을 내려요. 어디? 선관위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당선이고, 그렇죠? 그래서 관을 봅니다. 관. 관이 신이거나 관인 상생하면은 뜻을 이룹니다. 그러나 관이 귀신이고 재생관하면은 더구나 안 됩니다. 막대한 돈을 쓰고도 실패하는 것은 관이 귀신인데 재생관에서 재가 또 도와줘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귀신만 이렇게 힘을 써버려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혼인과 이혼 문제. 자, 혼인이 될 것인가, 혼인이 안 될 것인가, 이혼을 하게 될 것인가, 이혼을 안 해도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거는 혼인은 일지입니다. 일지. 일지는 일가는 나고 일지는 내 배우자예요. 배우자 자리. 그리고 남자는 재성이 여자고 여자는 관이 남자고 그렇습니다. 자, 혼인 성사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배우자의 육신이 희신이면은 무정함으로 배우자가 나타나고 성사가 되는데 귀신이면은 아주 어렵습니다. 희신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세운에서 나타나고 월운에서 나타나고 또 그 달이 그 월운이 맞으면은 그 달에 이제 혼인을 하게 되죠. 자, 일진까지도 맞으면은 그 날이 혼인하는 날입니다. 이혼을 해야 하나 참고 살아야 하는가? 일지가 귀신이면은 배우자의 육신도 귀신이면은 자, 일지가 귀신이고 배우자의 육신 어디 뭐 연간이나 월간에 재가 있는데 재도 귀신이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불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혼하는 게 맞습니다. 그때가 되면. 다음에 이제 임신하고 불임 요거는 음양이 중화됐는가 안 중화됐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음양이 중화냐, 음양이 중화가 안 됐느냐. 자, 천명의 음양이 중화되어 있으면은 임신이 잘 됩니다. 또 여성은 식신상관이 용이거나 희신이면은 또 임신을 또 잘합니다. 여성의 임신은 식신상관이에요. 천명이 평구하면은 임신이 아주 어렵습니다. 천명이 아주 뭐 음이나 양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다 그러면은 임신이 안 돼요, 안 돼. 실제로 해보면은 약을 써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몇 달을 써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는 307쪽에 일년 신수를 보는 방법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일년 신수를 아주 세세하게 훑어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음에도 참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떠드는 것이 들어오기도 하고 안 들어오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들어가지고 이것을 다 알아먹은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도사예요, 도사. 공부할 필요가 없죠. 자꾸 몇 번 듣다 보면은 이제 또 이해가 됩니다. 다음에는 1년 신수를 할 테니까 그때 또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하세요. 질문사항 없으면은 네, 마치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들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